암보다 더 무서운 공포, 바로 재발입니다. 힘든 치료를 마치고 병원 문을 나선 뒤 이제 다 나았다고 안심하던 환자들이 1년, 2년 만에 다시 절망의 문턱에 서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검사 결과 암은 다시 자라거나 다른 장기로 옮겨간 상태입니다. 그때 많은 환자들이 정말 건강하게 먹고 살았는데 라고 말합니다. 만약 그 건강식이라는 믿음이 사실은 오히려 암세포를 키우는 연료였다면 어떨까요? 같은 치료를 받고도 누군가는 재발하고 누군가는 10년 넘게 건강을 유지합니다. 그 결정적인 차이를 매일 먹는 음식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놀라운 사실은 일본의 암 전문병원에서도 정확히 같은 결론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일본 국립암연구센터와 오사카 대학이 수천 명의 환자를 10년 이상 장기 추적한 결과 식단 하나가 생존율을 무려 3배나 바꿨습니다. 특히 일본의 암 환자 회복 협회인 이즈모 자조 모임의 사례는 전 세계 의학계의 주목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병원 치료와 더불어 가장 먼저 특정 음식 5가지를 식단에서 완전히 제외했습니다. 그 단순한 변화 하나로 10년 생존율은 95%까지 상승했습니다. 더 놀라운 사실은 이 음식들이 많은 가정에서 몸에 좋은 음식으로 여겨지며 매일 식탁에 오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오늘 일본의 암병원에서 실제로 환자들에게 금지하고 있는 그 5가지 음식의 비밀을 파헤치고 암세포가 자랄 수 없는 환경을 만드는 구체적인 대안을 제시합니다. 첫 번째로 금지된 음식은 바로 가공 육류입니다. 햄, 소시지, 베이컨, 어묵, 냉장고에 하나쯤은 있을 법한 익숙한 식재료입니다. 하지만 이토록 편리한 음식이 암병원에서는 완전 금지 식품으로 분류됩니다. 가공육은 고기를 오래 보관하고 색과 맛을 좋게 하기 위해 여러 특수 첨가물을 사용합니다. 문제는 이 첨가물들이 몸속에 들어가 독성 물질로 변한다는 것입니다. 이 물질들이 위, 간, 대장의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해 암세포가 자라기 좋은 염증 환경을 만듭니다. 세계보건기구 산하국제암연구소는 소시지, 햄 등을 1군 발암물질, 즉 담배만큼 위험한 물질로 분류했습니다. 전문가들은 고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가공 과정이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신선한 고기와 달리 가공육은 고기 모양을 한 화학제품에 가깝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햄 조금, 소시지 하나 정도는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 조금이 문제입니다. 하루에 하나가 10년이면 3,000개가 넘습니다. 우리 몸은 그 독성을 기억하고 그것이 만성염증으로 축적됩니다. 실제로 술, 담배를 안 하고 매일 산책했던 한 70대 대장암 환자는 20년간 아침마다 소시지를 먹는 습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하루 한 개는 별것 아닌 듯 보이지만 그 한 입이 수천 번 쌓이면 몸은 천천히 무너집니다. 그렇다면 이것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 번째 원칙은 햄은 고기가 아니라는 인식을 갖는 것입니다. 진짜 고기, 즉 정육점에서 산 생고기를 집에서 삶거나 구워 먹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대체 식단을 마련하는 것입니다. 간편한 단백질 섭취를 원한다면 두부나 콩 단백이 훌륭한 대안입니다. 또는 달걀이나 등푸른 생선으로 대체하는 것도 좋습니다. 마지막으로 마트에서 식품 라벨을 읽는 습관이 중요합니다. 성분표에 아질산 나트륨, 질산, 보존료 같은 단어가 보인다면 그것은 피해야 할 신호입니다. 일본 암병원이 금지한 두 번째 음식은 정제당과 가공 탄수화물입니다. 한마디로 달콤한 것과 하얀 것들, 흰쌀밥, 빵, 면, 과자, 그리고 달콤한 주스가 여기에 해당합니다. 암세포는 이런 음식을 가장 좋아합니다. 실제로 여러 의학 논문에 따르면 암세포는 정상세포보다 무려 20배나 많은 포도당을 에너지원으로 사용합니다. 당은 암세포의 핵심 연료입니다. 우리가 달콤한 음식을 섭취하는 순간 정상세포보다 암세포가 먼저 그 에너지를 빨아들여 성장 동력으로 삼습니다. 놀랍게도 흰쌀밥의 당 지수는 각설탕과 거의 같습니다. 하루 3끼 밥을 먹는다는 것은 결국 하루 3번 몸에 당을 쏟아붓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일본의 암병원에서는 환자들에게 하얀 음식 금지 원칙을 적용합니다. 하얀 밥, 하얀 밀가루, 하얀 설탕. 이것을 끊는 것만으로도 몸의 염증 수치는 눈에 띄게 줄어듭니다. 사과, 바나나, 당근 등을 넣어 건강 주스를 매일 마시던 한 70대 여성 환자의 혈당이 200이 넘었던 사례가 있습니다. 과일 주스에는 식이섬유가 제거된 채 당만 농축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좋은 재료라도 방법이 틀리면 독이 된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먹어야 할까요? 첫째, 밥부터 바꿔야 합니다. 흰쌀밥 대신 현미나 귀리를 섞으면 당 흡수 속도가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둘째, 간식은 통으로 먹어야 합니다. 과일은 주스로 마시지 말고 껍질째 씹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빵이 먹고 싶다면 하얀 빵 대신 통밀빵이나 호밀빵 같은 갈색 빵을 선택해야 합니다. 셋째, 식사 순서를 바꾸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채소를 먼저 먹고 다음으로 단백질, 그리고 탄수화물은 가장 마지막에 먹는 것입니다. 이 순서 하나만으로도 혈당이 천천히 오르게 됩니다. 일본 암센터의 연구에 따르면 당 섭취를 절반으로 줄인 환자 그룹은 3년 내 재발률이 무려 4분의 1로 줄었습니다. 그만큼 당 조절은 강력한 치료법 중 하나입니다. 세 번째 음식은 튀김 음식과 트랜스 지방입니다. 치킨, 감자튀김, 도넛. 이 바삭한 음식들이 몸속에서는 염증에 불을 붙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식물성 기름을 아주 뜨겁게 가열하거나 여러 번 재사용할 때 생성됩니다.
자연계에는 존재하지 않는 인공지방입니다. 이것이 몸속으로 들어가면 세포막을 딱딱하게 굳게 만듭니다. 결국 세포가 정상적으로 숨을 쉬지 못하게 됩니다. 정상세포는 산소를 좋아하지만 암세포는 산소를 싫어하는 환경에서 폭발적으로 증식합니다. 트랜스 지방은 몸속 산소 공급을 줄여 암세포가 가장 좋아하는 환경을 만듭니다. 튀긴 음식을 먹고 난 뒤 속이 더부룩하고 얼굴이 붓는 경험. 그것이 바로 우리 몸의 염증 반응입니다. 특히 위험한 것은 기름을 여러 번 사용하는 행위입니다. 기름을 재사용해 끓일 때 벤조피렌이라는 1급 발암물질이 생성됩니다. 이는 담배 연기에서도 나오는 치명적인 독성 물질입니다. 담배를 피우지 않았던 한 치킨집 주인이 폐암 진단을 받은 사례가 있습니다. 원인은 매일 들이마신 튀김 연기였습니다. 그렇다면 주방의 기름을 어떻게 바꿔야 할까요? 첫째, 식용유 대신 올리브유나 아보카도유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둘째, 기름에서 연기가 나면 이미 늦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연기가 난다는 것은 기름이 타고 있다는 신호이며 그 순간부터 트랜스 지방이 폭발적으로 생성됩니다. 셋째, 조리법을 튀김에서 구이나 에어프라이어로 바꿔야 합니다. 기름도 결국 우리 몸의 세포를 만드는 재료입니다. 기름을 바꾸면 몸이 바뀔 수밖에 없습니다. 네 번째 경고식품은 과도한 붉은 고기, 특히 소고기와 돼지고기입니다. 고기는 우리 몸의 필수적인 단백질이지만 동시에 과도한 섭취는 암세포를 키우는 연료가 되기도 합니다. 붉은 고기에는 햄철이라는 철분이 풍부합니다. 그런데 이 철분이 몸속에서 활성산소로 변해 세포를 산화시키고 염증을 일으킵니다. 더 큰 문제는 고기가 장을 통과하는 시간입니다. 고기가 장 속에 오래 머무는 동안 부패가 일어나며 암모니아와 황화수소 같은 독성가스가 발생합니다. 이 독소들이 장 점막을 지속적으로 자극합니다. 결국 고기를 너무 자주 많이 먹을수록 우리의 장은 독소 공장이 되는 셈입니다. 여기에 포화 지방까지 더해지면 암세포가 좋아하는 저산소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단 어떤 고기인지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흔히 먹는 마블링이 많은 고기는 옥수수 사료로 속성 사육된 고기입니다. 이런 고기는 염증을 일으키는 오메가6 지방의 비율이 압도적으로 높습니다. 반면 목초를 먹인 소고기는 오메가3가 풍부해 상대적으로 안전합니다. 일본의 암 환자 식단은 붉은 고기를 한 달에 한두 번으로 제한합니다. 부족한 단백질은 어떻게 채워야 할까요? 첫 번째 대안은 생선 단백질입니다. 특히 고등어, 꽁치, 연어 같은 등푸른 생선은 오히려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합니다. 두 번째는 식물성 단백질입니다. 두부, 콩, 렌틸콩 등은 장 속 유익균을 늘려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세 번째는 버섯 단백질입니다. 표고, 느타리, 새송이버섯 등은 면역세포를 깨우는 훌륭한 대체식입니다. 마지막 다섯 번째 음식은 유제품, 즉 우유, 치즈, 요거트입니다. 우유는 완전 식품이라고 배워왔지만 일부 의학자들은 우유는 사람을 위한 음식이 아니라 송아지를 위한 음식이라는 근본적인 질문을 제기합니다. 송아지가 몇 달 만에 거대하게 자라는 이유, 바로 우유 속 강력한 성장 호르몬 때문입니다. 만약 성장이 끝난 성인이 이 성장 호르몬을 매일 마신다면 몸속 모든 세포에게 자라라는 신호를 보냅니다. 문제는 이 신호에 암세포도 함께 반응한다는 것입니다. 일본 국립암센터 연구에 따르면 유제품을 하루 한 잔 이상 마신 그룹은 특히 남성의 전립선암, 여성의 유방암과 난소암 발병률이 높았습니다. 우유 속에는 IGF-1이라는 성장인자 물질이 들어있습니다. 이 물질이 세포를 계속 분열시킵니다. 게다가 현대의 젖소는 대부분 임신 중에 착유를 합니다. 이 때문에 우유 안에는 높은 농도의 에스트로겐이 들어있습니다. 이것이 몸속 호르몬 균형을 흔들 수 있다는 지적입니다. 그렇다면 요거트는 괜찮을까요? 시중 요거트 대부분엔 유산균보다 당분이 더 많을 때도 많습니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두유입니다. 콩 속 이소플라본은 호르몬 균형을 잡아주어 유방암 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단, 무가당 두유여야 합니다. 두 번째는 콩 요거트입니다. 콩을 발효시켜 만든 식물성 요거트는 유산균이 풍부하고 성장인자가 없습니다. 세 번째는 아몬드, 호두를 갈아 만든 견과 우유입니다. 이 세 가지만 바꿔도 몸이 금세 반응합니다. 속이 덜 더부룩하고 피부 트러블이 줄어듭니다. 일본 암병원에서는 유제품을 끊고 두유와 생선 위주로 식단을 바꾼 환자들의 재발률이 절반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5가지 음식 가공육, 정제당, 튀김, 붉은 고기, 우유. 이걸 전부 끊으라는 게 아닙니다. 조금만 바꿔보자는 제안입니다. 플라스틱 용기 대신 유리그릇, 튀김 대신 구이, 단음료 대신 물, 고기 대신 생선, 우유 대신 두유. 일본의 이즈모 그룹이 10년 생존율 95%를 달성한 이유도 결국 음식의 전환이었습니다. 그들은 병을 고친 게 아니라 암세포가 살 수 없는 몸의 환경을 바꾼 것이었습니다. 우리 몸은 스스로 회복할 줄 압니다. 하지만 회복할 시간을 주지 않으면 그 힘을 꺼낼 수가 없습니다. 그 시간을 주는 방법, 그게 바로 먹지 않는 것이에요. 끊는 순간 몸은 청소를 시작합니다. 혹시 지금 나도 이미 늦은 게 아닐까 생각하신다면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몸은 언제든 바뀔 수 있습니다. 덜 먹고 천천히 가볍게.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식탁 위에 작은 변화 하나를 만들길 바랍니다.